정보조직 개편안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지만 여야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,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그 밖에 현 정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시각을 알아봅니다. 이상일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정부조직 개편안이 거의 46일 만에 네. 타결이 됐습니다. 가장 긴 시간이다,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여야가 사실 매우 지리하게 각자의 주장을 이제 굽히지 않고 신경전을 펴면서 상당 기간을 이제 국정 공백을 또 초래했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여야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도 어찌됐든 마지막에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네. 각각은 100%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과거처럼 여당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직권상정해서 야당은 몸으로 맞고 이런 꼴불견을 연출하지 않고 그래도 이 타협을 했다는 점에선 그래도 정치가 아직은 제 기능을 하고 있다,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.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미뤄뒀던 숙제들을 이제 빨리빨리 해야죠. 각종 민생 법안도 많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협상이라는 것이 늘 100% 만족은 안 될 것이다,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 타결된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 누더기 부과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의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, 그 부분은?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, 경계가 모호해지고 방통융합이 세계적 대세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위 이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특히 이제 산업 진흥적인 측면이 강한 이 방송의 영역들 일부를 이제 이 통신과 융합을 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둬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야당은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일부 조정이 있었죠.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제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부서가 서로 이제 협력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각 부처 간에 이 칸막이를 없애고 이기주의를 없애고 해서 그 TF를 만들어서 그 협업 체제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방통 융합 시대를 진짜 저희들이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두 부서가 이제 잘 협력 관계를 맺는 거.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방송통신 분야,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 원하는 고수했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얻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방송공정성 특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좀 다른 것 같아요.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나 방송 청문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? 아직 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여야 동수기 때문에 서로 좀 생각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6개월간의 이제 특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위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논의를 해야 되겠죠. 다만 민주당은 이쪽 분야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새누리당은 또 좀 생각이 다를 거고. 그런데 특위에서 기존에 제기된 여러 가지 현안들,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하면 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, 이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혜를 잘 짜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발목을 잘 봤다, 이런 비판을 갖고 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너무 청와대 입장만 대변해 준 거 아니냐, 소신이 없었던 거 아니냐, 이런 또 비난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여야 공이 그런 비판을 받았고요. 저희들이 이제 그 정치권이 그런 비판을 좀 경청을 해서 앞으로 더 정치력을 발휘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했다고 저희들이 이제 와서 또 비난할 이유도 없고 이제 앞으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도
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본인이 애착을 둔 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걸 관철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. 네,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뭐 눈치 보기로 뭐 비쳤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협상 내부에서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문제 말고도 기존의 정치 현안까지 같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참 협상 타결이 어려웠던 건데 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여야가 그래도 정치력을 서로 좀 발휘를 했고 또 양보와 타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치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뭐 100%를 한쪽이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뭐 그런 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과거처럼 직권상정하고 뭐 단독 처리하고 하면 그 후폭풍 그로 인한 그 정치적 코스트는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나 가능한 한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금 당파성을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발의 네.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네. 문제는 그동안 이에 대한 합의는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죠. 네, 네, 네.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또 합의를 했는데 예.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이냐? 사실은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. 네. 왜냐하면 지난해 19대 국회 원구성을 할 때도 이 합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대변인으로서 여러 차례 민주당에 촉구를 했었지만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눈치를 많이 봤던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이번 3월 국회에 어떤 매듭을 한번 지어보자라는 각오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. 민주당은 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죠.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야가 이제 그 협상문에 이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왜냐하면 김재현 이석기 의원 경우는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사퇴하라고 뭐 그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가 있었고 지금은 정치를 떠났지만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무리 추악한 것이라도 진실을 들춰내야 된다.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있었다면 국회에 부정 입학한 셈입니다. 그러니 저희 국회로서는 그분들의 자격을 따지는 건 당연하죠.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제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바로 앉으셔서 제가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문대성 전 네. 새누리당 이제 무소속이죠.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글쎄 뭐 문대성 이제 의원은 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본인은 이제 뭐 탈당을 했고 현재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번 협상 과정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뭐 그것까지 하는 건 좀 뭐 일종의 물타기라고 비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 놓은 그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그걸 진전을 시켜가야 되겠죠. 그래서 하나하나 매듭 짓는 게 중요하죠. 뭐 일단 뭘 하나 얻기 위해서 요거는 뭐 적당한 선으로 뭐 합의문에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치는 신의가 없으면 뭐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서로 여야 간의 신의를 하나하나씩 쌓아가야 정치 불신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이 문제 저희가 양보한 것들은 또 저희도 뭐 성의 있게 해야 될 거고 네. 민주당이 양보한 건 또 성의 있는 태도로 나서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이제 뭐 전국 현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. 이것 때문에 뭐 인사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 또 한 번 지적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언론이 많은 비판을 했고 또 국민들도 뭐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좀 네. 여당 입장에선 난처한 일이 발생한 셈이죠. 그걸 이 백지 신탁 문제를 아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거, 뭐 청와대의 뭐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이제 잘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증, 인사 절차에 있어서의 이 프로세스의 적절성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백지 신탁 문제로서 발생하는
뭐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게 확 드러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. 별도로 이제 개선 문제를 검토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인사 과정에서 자꾸 이런